61번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이죠. 저는 여기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 봐야 될 텐데요.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사용성을 높이자 하는 것이고요. 확장성을 높여야 되고 모듈화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조립이라든지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어의 흐름을 역흐름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씩 살펴보면 재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재사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형성을 유지하게 되면 이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또는 별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로 변형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확장성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는 인터페이스에 의한 캡슐화를 통해서 모듈화를 강화한다. 이 모듈화를 만들게 되면 이 위에서의 재사용성이라든지 확장성을 고려한다든지 이럴 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와 구현의 변경에 따르는 영향을 극소화하고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제어의 역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 코드가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처리 흐름을 제어하게 되면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다형성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확장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제어가 프레임워크로부터 애플리케이션으로 거꾸로 흐르는 그런 그 방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형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확장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을 이렇게 불러다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이쪽에 있는 모듈의 내용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흐름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구성에 필요한 기본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게 이제 가장 옳은 점이 되겠죠. 하나씩 더 아래 것도 본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시 구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아야 되고요. 아키텍처와 동일한 개념이 아키텍처는 이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좀 더 이 변화무쌍한 그런 명령어에 기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와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고요. 모듈화를 할수록 좋은 거죠. 이번에는 C 언어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얼마가 출력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본다면 A에 두 개 이런 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위에 있는 그 첫 번째 행에는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에는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i와 sum이 선언됐고 인티저로 sum은 0을 담아줬죠. 그러니까 이 sum이라는 방에는 0이 초기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포인터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포인터의 특징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값이 주소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a의 0, 이게 A라고 하는 어레이, 배열이었는데 요 자리가 00, 01, 10, 11에 해당되는 그러한 위치값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순서대로 본다면 여기는 A의 0번지가 되겠고요. 여기는 A의 1번지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뒤에 있는 것들도 이것을 A의 0만큼 건너뛴 위치, 1만큼 건너뛴 위치, 이것은 A의 2만큼 건너뛴 위치, 3만큼 건너뛴 위치 이렇게 번지수가 매겨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10,000번지였다면 10,000번지, 11,000번지, 12,000번지, 13,000번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A의 0번지 값을 포인터에다가 줬습니다. 그러면 A가 만번지가 시작 번지라고 그랬으니까 이 자리가 만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만번지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만번지라고 가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복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
1부터 3까지 돌겠죠. 4보다 작을 때까지 도니까 이 반복문은 첫 번째 게 초기 값, 두 번째 덩어리가 최종 조건, 이 조건이 만족할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가 4보다 작을 때니까 3까지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증감값,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근데 뿔뿔 그랬으니까 하나씩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변하게 될 텐데, 썸에다가는 그것을 누적하라, 이런 표시는 누적 이런 뜻이에요. 썸이라는 방에다가 이 값을 계속 담으라는 거죠. 그러면 포인터 플러스 i 그랬습니다. 포인터가 만인데 만 더하기 i는 1, 2, 3으로 변하게 되니까 만 1 이렇게 값이 결정되게 돼요. 만 1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보면 만 1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22가 여기에 더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또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2 값이 됩니다. i가 2가 돼서 만 2 번지는 이것이 되겠죠. 만 2 번지에는 44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더해지게 되겠고, 또 올라가서 3 값이 되면, 그러면 만 3번지, 만 3번지는 여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만 번지, 만 1번지, 만 2번지, 만 3번지 이렇게 차례차례 할당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55가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것만 하면 99가 되겠고, 22를 더하니까 121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설명을 놓고 보면 이런 내용이 여기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포인터 p 플러스 1 이것은 22, 2는 44, 3는 55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121이 나오게 되는데, 2 곱하기 2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할당되게 되는 거고요. 썸에는 0이 들어있죠. 그리고 포인터 변수가 있고, 배열의 0번지, 이것은 시작 번지란 뜻입니다. 시작 번지는 0번지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포인터에다 주고, 그래서 아까요 앞에서는 만번지라고 가정하자라고 했던 거죠. 반복문을 돌리면서 3까지 돌게 되겠죠. 4보다 작을 때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C 언어에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으로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우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일 먼저 괄호가 진행됩니다. 그 안에 증감, 그러니까 단 하나씩 계산되는 그런 단일 연산자들이 먼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에도 순서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성수 값이 먼저 되고, 곱하기 나누기가 그 다음 순서, 더하기 빼기가 그 다음 순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아무튼 산술 연산자, 그리고 시프트 연산자, 관계 연산자,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 사막 연산, 맨 마지막에 대입 연산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골라본다면 괄호가 일단 제일 먼저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앞에 기억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비읍인지 리을인지가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나누기가 먼저냐 아니면 쉬프트 연산이 먼저냐,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쉬프트 연산은 산술 연산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비읍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는 쉬프트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디귿과 미음이 있는데 관계 연산이냐 논리 연산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관계 연산과 논리 연산을 놓고 봤을 때 관계 연산이 앞에 있기 때문에 디귿이 앞에 온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비교 연산이죠. 그러니까 관계 연산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관계 연산의 경우에는 부등호가 등호보다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등호는 같다는 뜻은 뒤로 가게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논리연산이 등장하게 되고, 그 뒤로도 사막연산자, 대입연산자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이 0번지의 지속값이 10이라고 할 경우 이게 수행됐을 때 어떤 값을 갖게 되겠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서 본다면
A라는 배열이 있고 그 배열에 방이 4개가 만들어지는데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할당이 되겠죠? 여기 14, 22, 30, 38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A 두 번째의 어드레스 이건 주소를 뜻해요. 주소 A 두 번째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순서로 치면 세 번째가 되겠죠. A2방 이런 뜻입니다. A2방의 주소 여기서 처음에 시작값이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가 될 거냐 이런 뜻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건 절대번지를 뜻하게 되죠. 절대번지는 타입의 사이즈에 따라서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뒤쪽에 있는 방 요것은 여기서부터 4바이트만큼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14번지부터 출발할 거고요. 또 4바이트만큼이 주어지니까 18번지부터 출발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포맷을 했는데 unsigned 인티저 값으로 이것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주소 값을 찍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소 값은 18번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뒤에 또다시 프린트 포맷 unsigned 값으로 A 이번에는 A 값을 찍으라고 했어요. 이때 A 값이라고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것 속에는 보다시피 A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값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건 A의 0번지, A의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배열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냥 A만 쓰여졌을 경우에 A의 번지수 이 값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는 10이라고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18과 10 이렇게 찍히게 되겠네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죠. 자, 우선 unsigned 부호가 없는 십진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에 이런 값이 들어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2번지 바로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 그 자리에 값이 2번 떨어져 있지만 하나만큼씩이 인티저 타입이니까 4바이트씩 증가하게 됩니다. 절대번지가.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거리를 계산하면 1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건 A의 0의 주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10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C를 실행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선 A에 97이 들어있고 3.14, 그 다음에 A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캐릭터로 선언이 됐죠. 소문자 A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프린터 포맷으로 이걸 찍었는데 문자로 찍고 10진수, 10진수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자로, 이것은 숫자로, 이것도 숫자로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러면 A는 97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0, 1, 1, 0, 0, 0, 0, 1 이런 그 아스키 코드 값을 가지게 돼요. 이게 97이라는 값이 될 텐데 왜냐하면 1, 2, 4, 8, 16, 32, 64 그래서 64, 32, 1 이것을 더하게 되면 97이 나오게 되겠죠. 바로 이 값이 스몰 a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인티저 a에는 97이 들어있지만 찍을 때 캐릭터로 찍으라고 했기 때문에 a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데시말 10진수로 찍어야 되는데 10진수 중에서도 정수형 10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3.14가 들어있지만 인티저로 선언됐기 때문에 3만 저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3만 찍혀야 되겠죠. 그리고 C 값은 A에 스몰 a가 들어있는데 스몰 a 값이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는 C에는 A라고 하는 이런 문자가 들어있지만 이것을 데시말로 찍었단 말입니다. 10진수로. 10진 정수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설명으로 봐도 그렇죠? 97. B에는 이렇게 됐으나 정수 부분이 3만. 그리고 C에는 문자 A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출력을 할 때 A를 정수용으로 찍으니까 97이 나중에 뒤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97 값을 캐릭터로 찍게 되면
문자 A로 나오게 되고 정수형 B는 3을 가지고 있었죠. 네, 포맷 %D인데 이게 이제 그 문자형 변수 C가 가지고 있는 값 이게 A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10진수로 고치면 97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97을 데시말로 찍었으니까 97로 출력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변수가 있을 때 변수의 타입에 따라 결정이 나지만 그 가지고 있는 값이 타입에 따라서 10진수로 찍을 때 또는 이것을 8진수나 16진수로 찍을 때 또는 문자형으로 찍을 때 이럴 때마다 이 타입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자바 문제인데요. 사망 조건 이것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항 조건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조건식이고요. 이게 true일 때는 요거, false일 때는 요것이 진행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9와 7과 9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i가 j보다 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7하고 9를 비교해서 이게 더 크냐?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올바르게 코딩으로 만든 것이 이 중에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우선은 처음부터 따라가 본다면 인티저로 이렇게 초기값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i가 j보다 크냐, i가 j보다 크냐. 그러면 마이너스를 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플러스를 줬으니까 요거에 딱 맞죠. 이거는 크냐고 물어보지 않고 작으냐고 물어본 거고요. 작으냐고 물어봤다면 이게 바뀌어져 있었으면 됐을 텐데 이게 크다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게 작다고 물어봤을 때의 경우에 작을 때는 J가 이 I가 더 작을 때죠. 이 I가 작을 때는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J가 더 컸을 때 여기서는 뭐 이 자체가 이미 명령이 해당이 되지 않는데 아무튼 I가 J보다 컸을 때 이것이기 때문에 아니었을 땐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것이 진행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조건식 A와 B가 있을 때 만족하면 요거, 불만족하면 뒤에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I가 J보다 크냐 이런 조건식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럴 때는 마이너스 아닐 땐 플러스였으니까 여기 있는 요 식이 가장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바 프로그램인데요. 초기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럴 때는 x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어요. 그렇다면 y에 전달될 때는 x 값이 먼저 전달되고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앞에 있을 때는 변하는 게 먼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독자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1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할당하는 것이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해 본다면 먼저 여기는 x가 먼저 들어가니까 x는 그래서 5였는데 y는 0이었지만 0이 5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Z가 있는데 이게 이 문장을 수행하고 내려갈 때 X가 늘어나서 6이 됩니다. 6이 됐는데 다시 뺐죠. 그러므로 이 X가 다시 5로 변하게 돼요. 5로 변한 것을 여기다 넣어주게 됐으니까 다 같이 5, 5, 5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연산은 X 값을 먼저 담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Y는 5 값이 되었고 내려가면서 X가 하나 늘어났으므로 6이 됐는데 아래에서 다시 하나를 마이너스 시켰기 때문에 다시 5로 변하고 Y는 아까 5였고 그걸 Z에 주었으니까 Z5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자바 문제를 보겠는데요. 어레이가 선언이 됐고 I는 0 그리고 어레이가 지금 10개의 인티저 방을 새로 할당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레이의 0번째 방에 2개, 10개의 방이 있는데 여기에 0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방에는 1이 들어갔고 이렇게 방이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i가 8보다 작을 동안 i는 현재 이 값에서는 0을 가지고 있죠. i라고 하는 건 0인데 8보다 작으면 0, 1, 2, 3, 4, 5, 6, 7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레이에 0 플러스 2 그러면 요 방이 되는 거예요. 그 방에다가는 i 플러스 1 그러면 0 플러스 1이니까 요 방과 어레이의 i번째 방 이것이죠. 요 두 개를 더해서 이 방에다 담아주라 이건. 여기에 1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i가 하나 늘어나면 이제 i는 0부터 7까지 변하는데 0은 써먹었으니까 이번에는 1 값을 넣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반복문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1에서 두 개를 더하면 3방이 될 테고 3방에는 그 앞에 있었던 방과 앞에 방 이걸 더해서 담아주니까 2가 들어가게 되겠죠. 또 얘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올라가서 요 방에다가는 앞에 거 앞에 거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담으니까 이렇게 돌아 올라가면 요 두 개를 더해서 5가 되고 두 개를 더해서 8이 되고 두 개를 더해서 13이 되고 두 개를 더해서 2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디까지 가나요? 3, 4, 3방이 되고 4, 5, 6, 7방까지 이렇게 가게 될 텐데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가 볼까요? 이거는 i 플러스 2가 끝에까지 가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방까지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0, 1, 2, 3, 4, 5, 6, 7방까지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여기 보면 0방과 1방에는 0, 1이 이미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두 번째 더 지나간 방부터는 요걸 더해서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서 담아야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0, 1을 더하면 1이 되고 1, 2를 더하면 2가 되고 1, 2를 더하면 3이 되고 2, 3을 더해서 5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8, 13 이걸 더하게 되면 21 그러면 지금 맨 마지막 방까지 갔을 때 여기에 담기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지금 13으로 0방, 1방, 2방, 3방, 4방, 5방, 6방, 7방 7방까지 가도록 돼 있죠. 7방까지 가는데 여기서 7방 i는 7방이지만 더 가네요. 왜 그러냐 하면 9만큼 더 지나가기 때문에 8, 9까지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 방이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더 있어서 7방, 여긴 8방, 그 다음에 9방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면 이게 모두 합쳐서 34 값이 만들어지게 돼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7바퀴를 돌지만 플러스 2까지 가니까 9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0방과 1방은 미리 할당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방부터 7바퀴를 돌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돌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회전한 그 값들을 보면 바로 앞에 거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계속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9번째 방 왜냐하면 i 플러스 2 그랬기 때문에 i는 맨 마지막이 7까지 가고 그러다 두 개를 더해서 9방까지 갈 텐데 거기에는 이렇게 더해져서 3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바 문제인데요. 자바가 수행됐을 때 값이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A, B, C, D 초기 값이 할당이 되고요. 맥시멈, 미니멈 딱 그런 의미는 그렇게 정의된 그런 그 방이라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MX, MN 이런 변수를 썼어요. 그러면 짐작은 가능하죠? 사망연산자가 등장하는데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합당하죠? 작기 때문에 앞에 것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MX라는 곳에 B값이 2가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MX가 1이냐? 아니요에 해당되기 때문에 else가 수행돼야 되겠죠? else. 그러면 2가 B는 지금 2 값을 가지고 있고요. MX 값도 2죠. 2가 2보다 작으냐? 작지 않아요. 같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서 C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C는 지금 3인데 여기에는 3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MN을 찍었습니다. MN을 찍게 되면 MN이 가지고 있는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드를 수행하고 나면 출력됐을 때 MN을 찍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를 사용할 때 MX, MN을 사용함으로써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이건 맥시멈이고 이건 미니멈인가?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선입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들 중에서 제대로 해석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미니멈 찍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가 등장했다고 해서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1과 2가 들어있고 그래서 1이 이보다 작으냐 해서 합당하니까 B 값을 담아줘. 그 다음에 MX가 2인데 그게 B하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짓 위치에 있었던 C가 할당이 돼서 3이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파이썬 문제네요. 파이썬 문제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의 값이 할당되어 있고 이것은 위치를 주게 되는데 이 파이썬에서 그 위치 값을 정해줄 때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맨 앞에서부터 7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0방, 1방, 2방, 3방, 4방, 5방, 6방, 그 다음에 7방, 8방, 9방 이렇게 가게 될 텐데 문제는 지금 7이라고 되어 있으면 맨 마지막 인덱스 요것은 하나 적은 데까지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두 칸씩 증가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0부터 가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0, 2, 4, 6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내용을 살펴본다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이 되겠네요.